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응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은퇴하면 부부가 진짜 부부가 된다. 회사 다닐 땐 얼굴 볼 시간도 없고 말 붙일 여유도 없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진짜 부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느끼신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 여보, 밥은?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죠.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커피 한 잔 마시려는데 남편이 옆에서 리모컨을 툭툭 눌러대고 TV 소리는 쩌렁쩌렁 울리고 이 뉴스 봤어? 요즘 사람들은 왜 이런데? 이런 얘기를 또 하루 종일 들어야 하죠. 퇴직 전에는 남편이 하루 중 대부분을 회사에서 보냈잖아요. 집은 아내의 공간이었어요. 청소도 식사도 전화도 아내의 리듬대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는 남편이 24시간 상주 중이에요. 거실을 차지하고 리모컨은 손에서 놓질 않고 냉장고 문은 열었다 닫았다 하루에 30번. 어느새 집이 쉼터가 아니라 감시소가 되어버린 거죠.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퇴직했으니까 이제 남편이랑 여유롭게 산책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여행도 다녀야지. 근데 현실은요?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싸울 거리도 많아진다. 이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한 설문조사에서 봤는데요. 은퇴 후 부부 갈등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에요. 바로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랍니다. 아이러니하죠? 젊을 땐 서로 얼굴 볼 시간이 없어서 서운했는데 이제는 너무 붙어 있어서 숨이 막힌대요.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부 이혼율이 20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니까요. 예전에는 자식 때문에, 사회 시선 때문에 참고 살았지만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남은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이게 꼭 나쁜 게 아닙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관계의 변화기예요. 남편은 평생 직장 중심으로 살다가 갑자기 집으로 돌아오니까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몰라요. 그 불안감이 잔소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게 해? 이건 내가 하던 방식이 맞아. 이런 말이 결국 아내의 자존심을 건드리죠. 반대로 아내 입장에선요. 그동안 자신이 만들어온 일상의 질서가 무너져요. 매일 하던 루틴이 깨지고 내 공간이 사라져요.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집이 내 공간이 아니라 감시받는 곳처럼 느껴진다는 분들도 많아요. 웃긴 건요. 이런 이야기 나누면 대부분의 아내들이 한 목소리로 말해요. 우리 남편이 딱 그래요. 말만 하면 잔소리야.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그리워요. 이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공간이 숨통을 조이지 않게끔 거리 조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들 입장에서도 억울한 게 있어요. 평생 회사에서 일만 하다가 이제야 좀 쉬려는데 집에 오니 당신 왜 이렇게 잔소리해? 당신은 왜 가만히 못 있어? 이런 말 들으니까 상처를 받아요. 나는 그냥 말한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다 보니 서로 말이 줄어들고 대화가 끊기고 결국 벽이 생깁니다. 결국 문제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역할이 바뀌었는데 적응을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남편은 직장인에서 집안 사람으로 아내는 가정의 중심에서 함께 사는 동반자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 전환이 너무 갑작스러운 거죠. 한 심리 상담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은퇴 후 부부는 서로에게 익숙한 타인이다. 같이 살긴 하지만 서로의 하루를 모르는 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요. 여러분, 혹시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한숨 쉬시나요? 남편이 툭 던진 말 한마디에 아휴, 진짜 내가 왜 이러고 살지?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은퇴 후 부부 생활의 진짜 시작이에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은퇴 후 남편과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 미치겠어요. 이건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우리 세대의 솔직한 현실이에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시기를 어떻게 넘겨야 하는지, 그리고 부부가 다시 편안해지는 거리를 찾는 방법을 같이 느끼게 되실 거예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7살 박미순 씨예요. 결혼 40년 차, 자녀 둘은 이미 독립해서 서울로 나갔고 지금은 남편과 단둘이 김포의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서 40년 넘게 일했어요. 딱 2해 전 정년 퇴직하고 이제부터 진짜 인생을 살자 하면서 의욕이 넘쳤죠. 그때까지만 해도 미순 씨는 행복했대요. 이제 남편이랑 여행도 다니고 주말마다 영화도 보고 손주 생기면 같이 봐야지. 근데 그 행복은 딱 1달 갔답니다. 퇴직하고 나서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되니까 집안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 뜨면 남편이 부엌으로 와요. 여보, 오늘 아침 뭐야? 된장국. 어제도 된장국이었잖아. 그 말 한마디에 미순 씨의 하루 기분이 확 가라앉습니다. 식사 끝나면 바로 TV 앞이에요. 뉴스, 시사 프로, 다시 뉴스. 그리고 중간중간 툭 던지죠. 나라가 왜 이 꼴이야? 요즘 젊은 것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미순 씨는 속으로 생각했대요. 아휴, 나도 좀 조용히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건 간섭이었어요. 요리할 때 옆에 와서. 그건 내가 회사 다닐 때 식당 아주머니가 이렇게 안 했어. 청소할 때도. 그건 그렇게 하면 먼지가 다시 생겨. 심지어 빨래 넣을 때도. 양말은 짝 맞춰서 널어야지. 매사에 참견이에요. 하루 이틀은 그냥 웃으며 넘겼어요. 퇴직하고 심심하니까 그렇겠지. 근데 이게 하루, 이틀, 1달, 2달 계속되니까 정말 미치겠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대놓고 말했대요. 당신 제발 나 좀 내버려둬. 그 말에 남편은 오히려 상처받았대요.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냐? 나는 그냥 같이 얘기 좀 하자는 건데 왜 그렇게 화를 내? 결국 말다툼이 되고 서로 문을 닫고 들어갔죠. 결혼 40년 만에 처음으로 밥을 따로 먹었대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때 미순 씨는 깨달았대요. 이건 단순히 잔소리 문제가 아니구나. 남편도 지금 자기 자리를 잃은 거구나. 평생 회사 사람으로 살아오던 남편이 이제 가정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전환이 너무 갑작스러웠던 거예요. 심리 상담사들 말로는 은퇴 후 남편들이 겪는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정체성 상실이에요. 직장에서는 부장님, 상사, 선배로 불리던 사람이 집에서는 그저 여보 한마디로 바뀌어요. 존중받던 자리에서 갑자기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오니까 그 허전함이 불안과 간섭으로 나오는 거예요. 반면 아내는 어때요? 그동안 자식 키우고 살림 챙기고 이제야 자기 시간 좀 가지려는데 남편이 집에 상주하니까 그 일상이 무너져요. 내가 쉴 공간이 없어요.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순 씨는 결심했대요. 우리 둘 다 살아남으려면 각자의 생활을 만들어야겠다. 그날 이후로 하루 분리제를 시행했답니다. 아침은 같이 먹어요. 좋은 아침이네. 이 한마디로 시작하고 식사 끝나면 남편은 근처 공원으로 나갑니다. 거기서 친구들이랑 장기도 두고 걷기도 하고 편의점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루를 보낸대요. 그동안 미순 씨는 문화센터로 갑니다. 요가도 배우고 스마트폰 강의도 듣고 그림도 그려요. 그리고 오후엔 각자 점심을 해결하고 저녁쯤 돼서 다시 만나는 거죠. 신기하게도 그렇게 1달을 보내고 나니 싸움이 거의 사라졌어요. 서로의 하루가 생기니까 대화의 여유도 생긴 거예요. 오늘 장기에서 졌어. 내가 그렸던 그림 좀 볼래? 이런 가벼운 말들이 오가면서 다시 예전의 정다운 공기가 돌아왔대요. 미순 씨는 말합니다.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시간이 필요해요. 그걸 인정해줘야 진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비슷한 말을 해요. 은퇴 후 부부에게 필요한 건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 있을 수 있는 거리래요. 즉, 심리적 거리두기죠.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작은 일에도 부딪히고 서로의 다름을 참을 여유가 사라져요. 그런데 일정한 거리를 두면 오히려 서로의 존재가 고마워진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상대를 돌아보고 다시 만났을 때 대화가 새로워지는 거죠. 한 부부 상담사는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두 사람은 손바닥과 손등 같아요. 붙어 있으면 숨이 막히지만 서로 바라보면 모양이 맞죠. 함께하되 겹치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이 하루 분리제를 시작한 부부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대요. 남편들은 하루가 다시 생긴 느낌이라 하고 아내들은 내가 다시 나로 돌아왔다고 해요. 그렇게 각자의 리듬이 생기면 저녁에 만났을 때 할 얘기도 많아지고 서로의 하루를 궁금해하게 돼요. 물론 모든 부부가 똑같이 할 순 없어요. 누군가는 건강 문제로 또 누군가는 경제 사정 때문에 계획처럼 떨어져 있긴 어렵죠. 하지만 중요한 건 심리적 공간을 지키는 거예요. 같은 집에 있어도 당신 시간에는 내가 끼어들지 않을게. 이 한마디면 충분하대요. 이제 미순 씨 부부는 아침에 이렇게 시작한대요. 오늘은 당신 계획이 뭐야? 나? 친구 만나러 나갈 건데 당신은? 나도 오늘은 센터 가야지. 이 짧은 대화가 서로의 존중이 됐답니다. 퇴직 후 부부 생활 정말 쉽지 않아요. 평생 익숙했던 일상이 바뀌고 서로가 낯설게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조금만 시각을 바꾸면 그 낯설미 오히려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준대요. 결국 은퇴 후의 진짜 행복은 함께 늙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아닐까요? 젊을 땐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함께 늙어가는 법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 결국 부부가 오래 함께 산다는 건요, 같이 늙어가는 법을 배우는 일인 것 같아요. 젊을 땐 서로를 선택했지만 노년에는 그 선택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죠. 퇴직하고 하루 종일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 서로의 단점이 더 크게 보이고 그동안 못 본 성격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예민했나? 이런 말투였나? 새삼 낯설죠. 하지만 그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이제서야 진짜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그동안은 너무 바빴어요. 남편은 회사 일, 아내는 가정 일. 서로 엇갈리며 살았죠. 그런데 이제는 둘 다 집에 있으니까 서로의 하루가 겹치는 거예요. 문제는 그 겹침을 간섭으로 느끼느냐, 공유로 느끼느냐의 차이죠. 많은 부부가 이렇게 말해요. 이제 와서 성격이 바뀌겠어. 맞아요. 사람은 쉽게 안 바뀌어요. 하지만 태도는 바뀔 수 있어요. 그게 관계를 지켜주는 힘이에요. 한 상담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은퇴 후 부부는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연인처럼 대해보라. 오랜 세월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거니까요. 처음 만났을 때처럼 당신 오늘은 뭐 해? 그거 괜찮겠네. 이런 소소한 대화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대요. 그게 바로 노년의 사랑이에요. 젊을 땐 뜨거웠던 사랑, 이제는 조용하지만 깊은 사랑으로 변하는 시기죠. 서로의 속도를 인정하고 같은 공간 안에서도 각자의 시간을 존중해주는 것. 그게 진짜 배려예요. 박미순 씨 부부처럼 하루 분리제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물리적으로 잠깐 떨어져 있어야 마음이 다시 가까워지거든요. 너무 붙어 있으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마음이 식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 그게 부부 사이의 가장 아름다운 온도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나도 바뀌어야 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남편이 변해야 해, 아내가 이해해야 해라고 말하지만 사실 가장 먼저 변해야 하는 건 내 시선이에요.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게 답답할 수도 있지만 그건 어쩌면 평생 일만 하던 사람의 불안일지도 몰라요. 아내가 잔소리를 하는 건
평생 참아온 사람의 피로일지도 모르죠. 서로를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싸움으로만 보였던 게 신호로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 사람이 지금 나랑 이야기하고 싶은 거구나. 이 말 뒤에는 외로움이 숨어 있구나. 이렇게요. 요즘 시니어 세대는요, 예전처럼 참고 사는 세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누가 맞고 틀린 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한 거리, 우리를 위한 시간을 찾는 게 더 중요해졌어요. 은퇴 후 부부가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뭐냐면 그때 너무 싸우지 말걸. 조금만 기다려줄걸. 이런 말들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로의 리듬을 존중하고 하루에 10분이라도 따로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괜찮아요. 각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창밖을 바라보는 것도 좋아요. 그 10분이 부부 사이의 숨통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은 함께하기 위한 준비 시간이라는 거. 혼자 있을 때 나를 돌봐야 함께 있을 때 상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노년의 지혜예요. 어느 날 미순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전엔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숨이 막혔는데 요즘은 그 사람이 없으면 허전해요. 그게 바로 적정거리의 힘이에요.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게. 서로의 존재가 부담이 아니라 안정감이 되는 것. 이제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남편과 아내와 어떤 거리에 있나? 내 하루 속에 나만의 시간은 있나? 그 답을 찾는 순간 은퇴 후의 삶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결국 부부는 평생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평생 다시 알아가야 할 사람이에요. 그걸 잊지 않으면 은퇴 후에도 싸움 대신 웃음이 더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혼은 결코 어두운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루에 가장 고요하고 따뜻한 빛이 머무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속에서 서로를 조금만 더 이해하고 조금만 덜 간섭하고 조금만 더 웃어준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찾던 두 번째 신혼 아닐까요? 오늘도 서로의 하루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